제발 제 티켓이 이상하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여기 QR코드도 분명히 유효할 텐데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손님, 농담도 적당히 하셔야죠. 아까부터 가짜 티켓을 들이밀면서 시간만 끌고 있잖아요. 가짜라니요. 저는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 정식으로 예매를 했고 지금 이게 제 진짜 티켓이에요. QR코드가 스캔이 안 된다고 다짜고짜 저를 쫓아내시면 조용히 하세. 다른 손님들 통과도 바쁘니까. 뒤로 가서 다시 줄 서시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시든가 해요. 어차피 입장도 안 될 텐데. 한여름 늦은 오후의 열기가 공연장 앞을 휩싸고 있었다. 길게 늘어선 줄이 조심스레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는데 바로 이 줄 앞에서 정체가 생기면서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야,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표를 보여줘도 입장을 안 시키네. 글쎄, 뭔가 티켓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표를 들고 있잖아? 진짜 표 같은데. 혹시 서버 오류가 난 건 아닐까?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갔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슬쩍 촬영을 시작했고 어떤 이는 SNS 라이브 방송까지 켜고 있었다. 이 사람들 이거 보세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이분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그냥 돌아서 다른 입구로 가면 되지 않냐고. 아니 이건 명백히 부당한 처우 아닙니까? 공연장 바깥에는 이미 다른 스타들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가 가득했다. 이곳은 수도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 공연장이었고 오늘 열리는 콘서트는 대한민국의 여러 예술가들과 스포츠 스타들이 특별 무대에 함께 오른다는 대형 기획 행사로 소문이 자자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인사들이 대거 출연하며 수익 일부는 공익 기부로 쓰인다고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았다. 저 표 이상해 보이지도 않는데 혹시 그 사람 이름이 손흥민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 잘못 본 건가? 손흥민, 축구선수 손흥민 말이야. 저마다 고개를 내밀며 확인하려 했지만 게이트 앞에 직원이 크게 웃으며 티켓을 들고 흔드는 모습이 영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손흥민, 이거 팬이 장난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열리는 행사에 손흥민이 온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줄 아세요? 그렇다고 다 진짜라고 우길 수 있나? 직원님, 저 실은 진짜 손흥민입니? 그냥 평소보다 편하게 입으려고 모자랑 마스크를 쓴 것뿐이고요. 부탁입니다. 검증만 제대로 해주세요. 직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럼 신분증 같은 거 없나요?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손흥민이 누구예요? 국제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줄 서서 그것도 일반 입장권을 가지고 나타났다? 게다가 땀에 젖은 모제 슬리퍼 신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의 이 콘서트 스포츠 스타들도 출연한다고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무대에 오르기로 되어 있습. 그래서 표가 좀 특별하게 발급된 것 같아요. 아, 웃기시네. 그럼 백스테이지 출입증을 받아오든가요? 왜 여기 일반 게이트로 오셨어요? 저도 다른 팬들처럼 여기서 입장하고 싶었어요. 평범하게 관객석에서 무대를 보다가 제 순서에 맞춰 올라가면 관객들과 소통이 더 잘 될 거라 생각해서요. 직원은 손흥민이 내민 티켓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QR코드는 멀쩡해 보였지만 스캐너가 인식하지 못해 오류라고 표시가 떴다. 그리고 그 옆에 손흥민의 이름과 동반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 직원은 그 부분을 보고 또다시 비웃었다. 여긴 뭐예요? 하나 되어 즐기자라고요? 참 대단하시네. 취지는 좋지만 이건 공식 티켓 형식도 아닌 것 같고 쿼날도 안 찍히고 다른 사람들 시간 뺏지 말고 빨리 뒤로 빠지세요. 줄 뒤쪽에서 한 남성이 소리쳤다. 저분 진짜 손흥민 맞는데요? 제가 이플 경기 현장에서 실제로 봤어요. 다른 누군가도 거들었다. 맞아요. 키나 체형이 딱 손흥민 같아요, 설마. 하지만 직원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정말이라면 뭔가 다른 경로로 입장해야지. 여긴 일반 관객 게이트라고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가짜 티켓 든 사람한테 시간 뺏길 필요 없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 여성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저 사람 진짜로 손흥민 같은데. 목소리도 들어보니까 그 특유의 어조가 있어. 근데 직원이 막무가내잖아. 저러다가 괜히 일 커지면 어쩌려고. 누군가 관리자 불러야 하는 거 아닐까?
그때 맞은편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을 따라 공연장 운영팀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땀을 닦으며 재빠르게 상황을 살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죠? 직원이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까? 직원이 고압적인 자세로 티켓을 들어 보이며 큰 소리쳤다. 매니저님, 이 손님이 가짜 티켓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방해하고 있어요. 자꾸 자신을 손흥민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말이 안 되죠. 매니저는 고개를 돌려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마스크와 모재에 가려져 반쯤 숨겨진 얼굴. 그렇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익숙한 눈매와 미소가 비쳤다. 실례지만 정말 손흥민 선수 맞으십니까? 네, 매니저님. 여기 제 신분증도 있고 일단 공식 행사 측에서 제가 오늘 무대에 선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워낙 평소에도 편하게 다니다 보니 이쪽 직원분이 제 티켓을 가짜라고 하시네요. 매니저는 헛기침을 하며 직원 쪽으로 몸을 돌렸다. 직원 씨, 혹시 근무 중에 공지 못 받았어요? 오늘 스포츠 스타들 일부가 일반석에서도 공연을 관람하고 무대 때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전해 들었을 텐데?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굴하지 않았다. 그러긴 했지만, 그래서 티켓이 조금 다른 형태일 수 있다는 것도 들었지만, 이건 전혀 스캔이 안 됩니 일반 입장권이 아니라 추가 메시지가 들어간 규격 외 티켓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QR은 정상적으로 찍혀야죠. 매니저가 손흥민의 티켓을 스캐너에 다시 갖다 댔다. 여전히 오류 표시만 뜬다. 이게 공연 전부터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었나? 티켓 발권 시스템 쪽에 오류가 발생해서 임시 조치한다고 들었는데 손흥민 선수께 정말 죄송합니 제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 순간 대기 중이던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사태 수습을 위해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두 천천히 줄을 맞춰주세요. 잠시 뒤에 정상적인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 불필요한 촬영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보안 요원들의 지시에 사람들은 잠시 흩어지며 몇몇은 SNS에 방금 찍은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하기 바빴다. 순식간에 손흥민 입장 거부 같은 해시태그가 달리기 시작했고 콘서트 관계자들의 휴대폰에는 알림이 빗발치고 있었다. 손님 정말 본인 확인만 되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다만 지금 티켓 스캔 문제로 시스템팀이 빨리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 손흥민은 심호흡을 하며 주변 시선이 더욱 쏟아지는 걸 느꼈다. 괜찮습 저는 기다릴 테니 다른 관객분들 먼저 입장시켜 주세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조금 전까지 손흥민을 가짜라고 몰아붙이던 직원은 여전히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였다. 참,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직원분, 매니저가 나직하게 부르자 직원은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굽혔다. 잠깐 뒤로 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둘이 자리를 벗어나자 앞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설마 진짜였는데 저 사람 직원 이 계속 우기고 있던 거야? 아니면 진짜라도 규정은 지켜야 하니까 직원이 할 말은 한 거 아닐까? 에이, 말투가 너무 거만했잖아. 가짜 티켓이라고 낄낄대고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든 건 과한 거지. 손흥민 선수라면 정말 유명하잖아. 오히려 그걸 이용하지 않고 조용히 입장하려던 건데 그런 대화를 엿들며 손흥민은 멋쩍은 듯 모자 아래로 시선을 내려 깔았다. 게이트 옆에 마련된 간이 의자에 앉아 대기하면서 그는 공연장과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음향 담당자세요? 아, 네, 저 손흥민입니 다름이 아니라 입장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네네,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서두를 상황도 아니고 다른 팬들이 입장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원분들과 이야기 중이니까요. 네, 알겠습. 빨리 확인 부탁드려요. 그 사이 매니저와 직원이 돌아왔다. 직원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굳어 보였다. 손흥민님, 티켓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시스템상의 오류로 보임니 제가 시스템팀하고 바로 연결해서 새로 발급받도록 하겠습.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였다. 웅성거리던 주변 사람들도 곁눈질로 그를 바라보며 어떤 사람들은 사과 안 해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직원은 여전히 입술을 다문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저, 혹시 제가 옆에 마련된 임시 발권 데스크로 이동해서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길게 지연되면 다른 분들도 불편하실 테니. 손흥민이 조용히 제안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에게 지시했다. 직원 씨, 손흥민 선수께서 옆 발권 데스크로 가신다고 하니 안내 좀 잘 부탁해요. 직원은 대답 대신 지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소 무뚝뚝하게 걸음을 옮기며 손흥민을 안내했다. 그 뒤를 따라 몇몇 팬들과 관객들이 호기심 섞인 시선으로 뒤따라 가려 하자 보안 요원이 막아서며 이동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제지했다. 이동하는 동안 손흥민은 잠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SNS에는 이미 놀라운 속도로 영상들이 퍼지고 있었다. 자신이 입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면, 직원이 비웃는 장면, 그리고 사람들이 저거 진짜 손흥민 아니야? 하고 웅성대는 모습까지. 댓글에는 직원이 너무 무례하다는 의견부터 진짜 손흥민인지 모르니 조심하는 건 당연하다. 는 옹호까지 각양각색이었다. 이런 상황 괜히 크게 퍼져서 공연 분위기를 해치면 안 되는데. 손흥민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옆에서 걷던 직원이 미동도 없이 앞만 보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발권 데스크는 공연장 한편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처럼 보였다. 데스크 뒤편에는 모니터 여러 대와 티켓 프린터가 있었다. 운영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스태프용 이어폰으로 서로 교신을 주고받고 있었다. 여기 오셨습니까? 아, 손흥민 선수. 제 담당자분께 연락받고 바로 준비해뒀습. 시스템 오류 때문에 특별 VIP 발권권이랑 일반 입장권이 섞였나 보더라고요. 데스크의 책임자가 반갑게 맞았다. 제가 혹시 직접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이 티켓이 정말 스캔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에서 뭔가 빠뜨린 건지. 네, 지금 바로 해볼게요. 책임자가 빠르게 티켓을 스캔해 보았으나 역시 오류가 떴다. 아, 참. 이 문구 보이시죠? 하나 되어 즐기자. 원래 이런 문구가 담긴 한정 티켓이 발급될 예정이긴 했는데 우리가 아직 정식 시스템에 등록을 못해서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 죄송합니. 제가 새 티켓을 재발급해 드릴게요. 직원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다. 데스크 직원들이 분주히 새로운 QR코드를 생성하고 손흥민의 정보와 공연 일정에 맞춰 티켓 형식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근데 손흥민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제 이 문구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해요 즐기자라는 메시지요. 사실 오늘 제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히 멘트를 하면서 팬들과 소통하기로 했거든요. 축구 경기장도 콘서트장도 결국 다 함께 즐기는 공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책임자는 난처한 듯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런 임의 문구를 넣으면 또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조금은 귀찮은 작업이 될 수 있는데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찮으시면 그냥 넣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요. 제가 아까부터 조금 마음이 무거워서요. 손흥민은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아까 자신을 비웃던 직원의 반응을 살폈다. 제 티켓 때문에 공연장 앞이 소란스러워졌고 그 직원분도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된 것 같아서 뭔가 모두가 편안하게 하나 되어 즐기자는 의도를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직원은 손흥민과 눈이 마주치자 당혹스러운 듯 시선을 피했다.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이 문구가 문제라면 관련 코드를 수정해서 인식 가능하도록 조정하면 돼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상관없습. 저 기다리는 거 문제 없어요. 대신 주변 관객분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았으면 해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은 이미 정상적으로 입장 중이니까 걱정 마세. 시스템 팀이랑 제가 바로 해볼 테니 잠깐만 앉아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손흥민은 안쪽 기다림 공간으로 안내받았고 바로 옆에 직원도 함께 있었다. 분위기가 어색하게 가라앉았고 간간히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와 전화 통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잠시 후 직원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가짜 티켓 들고 오시는 분들이 최근 워낙 많아서 또 공연장 바깥에서 허위로 신분을 속이는 일도 빈번했고 그래서 좀 과민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마 정말 손흥민 선수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이해해요. 규정상 확실하지 않으면 입장을 거부하는 게 정상 절차잖아요. 저도 일반 관객 게이트로 오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살짝 각오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직원은 고개를 들었다. 다만 뭘까요? 아까 좀 티켓을 보며 비웃으셨잖아요. 가짜 티켓이라고 하면서. 저뿐 아니라 혹시 오늘 다른 분들한테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셨다면 그분들에게도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죄송해요. 사실 오늘 제가 밤샘 근무를 서고 바로 여기로 와서 엄청 예민했거든요. 그쪽 사정 때문에 관객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했던 건 제 불찰 맞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조금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아마 다른 관객분들도 덜 불편해하시고 공연장 이미지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알겠습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그 대화를 지켜보던 주변 책임자와 스태프들도 괜스레 미소 지었다 적막했던 공기가 약간 풀어졌고 직원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를 내뱉었다. 몇 분 후 책임자가 새로운 티켓을 가지고 돌아왔다. 손흥민 선수 티켓 재발급해드렸습. 여기 QR코드, 공연 시스템 전부 호환되게 했고요. 문구도 그대로 살렸어요. 하나 더요 즐기자. 맞죠? 네, 맞습 감사합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스마트폰 티켓도 함께 전송해 드렸으니 혹시 인쇄 티켓에 문제가 생겨도 모바일로 입장 가능합니다.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너무 고맙습 이 티켓. 제게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러자 책임자는 장난스럽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미리 사인 하나 받아도 되나요? 사실 저도 축구광이라서요. 가끔은 공연장보다 축구장을 더 좋아합니. 하하. 직원이 당황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손흥민은 쾌히 그럼요 라며 사인을 해주었다. 짧은 펜마저 건네받아 즉석에서 이름과 작은 메시지를 적었다. 고마워요. 하나 되어 즐기자입니다. 그때 공연장 측에서 공지가 들려왔다. 지금부터 20분 후 메인 무대 리허설이 잠시 있을 예정이니 무대에 서실 분들은 뒤쪽에 마련된 별도 통로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책임자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손흥민 선수 아마도 무대 측에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할 겁니 그냥 백스테이지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공연도 곧 시작이고.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일단 일반 관객석으로 가서 기다리겠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과 어울려 공연을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안내에 맞춰 백스테이지로 이동하면 되니까요. 그럼 티켓 잘 갖고 갈게요. 직원은 그런 손흥민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밖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소문을 들었고 기자들도 몇 명 온 것 같은데 일반 게이트로 가면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괜찮습 제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축구 스타로서 받는 특별 대우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과 같은 입장객으로서 이 공간을 즐기고 싶어요. 제가 따라가서 안내해 드릴까요? 음. 혹시 괜찮다면 저보단 다른 관객분들께 더 친절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저 때문에 아니, 선생님께서도 곤란함을 겪으셨지만 공연장에 오신 모든 분들이 편안한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습. 제가 혼자 알아서 돌아다니는 건 익숙해요. 직원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짧은 눈 인사를 나누고 손흥민은 재발급받은 티켓을 손에 들고 발권 데스크를 나왔다. 공연장 내부로 이어지는 복도를 지나갈 때 여기저기서 우와, 진짜 손흥민이다 라는 탄성이 터졌다. 모자를 살짝 벗어 인사를 건네자 사람들이 둘러싸기 시작했으나 곧 질서를 지켜달라는 보안 요원의 목소리에 따라 이동 통로가 자연스레 확보되었다. 손흥민 선수, 사진 한 장만 사인 좀 부탁드려요. 오늘 무대에도 서시죠. 호기심과 팬심이 섞인 목소리들이 그를 향해 쏟아졌지만 손흥민은 웃음으로 답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이번 공연의 취지가 이미 여러 사람과 더불어 즐기는 것인 만큼 그는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려고 노력했다. 아, 반갑습네. 나중에 무대에서 인사드릴게요, 사진은.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전부 응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에 주변의 카메라도 연신 셔터를 눌렀고 SNS 라이브를 켠 이들도 방송을 타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었다. 그러다 공연장 안으로 이어지는 게이트 근처에 다시 다다르자 아까 그 직원이 멀찍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분주히 다른 관객을 안내하면서도 시선 한편으로는 손흥민을 의식하는 듯 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죄송합니. 줄은 오른쪽으로 이어주세요. 네, 맞아요. 좌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이전과 달리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이윽고 손흥민은 지정된 좌석 근처에 도착했다. 꽤 중앙 쪽 괜찮은 위치로 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앉자마자 정말 손흥민이 옆에 앉아 있어 라는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이는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다. 손흥민 선수 슬리퍼 신고 공연장 오니까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멋있어요. 마치 평범한 대학생이 된 듯한 느낌이랄까. 사실 축구화 아닌 신발 신으면 더 편해요. 땀도 많이 흘리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무대 음향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콘서트 장내 조명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번쩍이며 테스트를 진행했고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라는 스태프의 목소리가 울렸다. 곧 시작할 모양이네요. 다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의 말에 주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렵 공연장 입구에서는 여전히 열기를 뿜으며 관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종종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좌석을 찾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까의 그 직원이 누구보다 열심히 웃는 얼굴로 티켓을 스캔해주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티켓 좀 볼게요. 네, 괜찮습 어서 들어가세. 공연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작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헷갈린 듯 직원에게 물었다. 좌석이 저쪽인데 혹시 아기 때문에 일찍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선 좌석 가까운 쪽으로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기가 있으시니 편하신 경로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다. 관객들도 점점 표정이 밝아졌고 공연장 전체에 흐르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조금 뒤 공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모두 자리에서 편안하게 기다려 주시면 잠시 후 콘서트가 시작됩니 협찬사와 주최 측에서 오늘 행사의 일정과 취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대 스크린을 봐주세요. 그 타이밍에 맞춰 좌석에 앉아 있던 손흥민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무대 측 담당자였다. 손 선수님, 저희 곧 오프닝 시작인데 혹시 백스테이지로 미리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이동할게요. 주변에서 대화를 나누던 관객들이 벌써 가세요? 라며 아쉬워하자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좀 이따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작게 답했다. 그리고 공연장 내부 통로를 통해 무대 뒤쪽으로 향했다. 백스테이지는 매우 분주했다. 아티스트와 스태프들, 기획사 관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여기저기서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음악밴드 멤버가 각자 악기를 점검하고 가수들은 방금 리허설을 마치고 땀을 식히는 중이었다. 스포츠 스타들도 몇 명 보였는데 동료들은 손흥민을 반갑게 맞이했다. 흥민아 뭐야 늦었잖아. 무슨 일 있었어? 손흥민은 멋쩍게 웃었다. 조금 문제가 있었어. 티켓 오류 때문에. 그래도 잘 해결됐으니까 걱정 마. 한쪽에서 멀리 지켜보던 스태프가 다가와 질문했다. 아까 입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좀 불쾌하진 않으셨어요? 뉴스 기사가 막 뜨기 시작하던데. 아유 괜찮아요 기사야. 뭐 그때그때 이슈가 되면 쏟아지는 거니까요. 오히려 제가 원하는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떤 메시지를 말씀이신가요? 하나 되어 즐기자요. 사실 이번 콘서트에 제가 서는 이유 중 하나가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무대에서 제가 할 말을 잠시 준비했는데 티켓에까지 그 문구를 넣었다가 시스템 오류가 났죠. 하하. 스태프와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할게. 네가 전하려는 말이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야. 그렇지만 공연 시작 직전 SNS에서는 여러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손흥민 입장 거부 논란이라며 해당 직원의 태도에 분노하는 글부터
시스템 오류일 뿐인데 너무 과하게 비난하지 말자는 의견도 섞여 있었다. 게다가 일부 언론사는 이미 손흥민 무례한 입장 거부당해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송출하기 시작했다. 그 사실을 알아챈 콘서트 기획사 대표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백스테이지를 오갔다. 손 선수님, 이번 콘서트 이미 화제성도 높았는데 SNS 이슈가 겹치면서 혹시 공연 후에 간단한 인터뷰나 발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사고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함께 즐기는 메시지를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저야 괜찮습. 공연 초반에도 멘트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간단히 말하겠습. 그리고 끝날 때쯤 기자들하고도 짧게 얘기 나눌게요. 정말 감사해요. 이번 콘서트 수익금 일부가 지역사회에 기부된다는 점도 언급해 주시면 좋고요. 손흥민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공연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무대 조명들이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MC가 앞에 나가 환호성을 이끌어내고 이어서 차례차례 초대된 가수들이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관객들의 함성이 공연장을 가득 메우고 하나된 에너지가 점차 커져갔다. 중간쯤 미세가 깜짝 손님을 소개했다. 오늘 무대엔 음악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빛낸 스포츠 스타들도 깜짝 등장할 예정이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그러자 무대 뒤편에서 손흥민을 비롯한 여러 스포츠 스타들이 차례로 걸어 나왔다. 관객석에서 터져 나오는 함성 소리는 엄청났고 곳곳에서 손흥민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MC는 손흥민을 무대 앞으로 안내하며 마이크를 건넸다. 손흥민 선수 많은 분들이 오늘 오신다는 걸로 알고 굉장히 기대하셨는데 무대에 서보니 어떤가요? 손흥민은 환한 미소로 관중을 둘러보았다. 정말 기쁨니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공연을 즐기고 계시죠? 사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관객석에서 재미있게 공연을 봤어요. 아직도 제 귀에 음악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관중들이 다시 환호했고 MC가 이어 물었다. 오늘 공연의 모토가 하나 되어 즐기자라고 들었어요. 손흥민 선수께서 직접 제안하신 거라던데 맞나요? 네, 저는 축구 선수로서 늘 전 세계 여러 사람들과 공감하고 교류하는 경험을 해왔습. 그 속에서 느낀 게 우리가 나누는 국적, 언어, 문화가 달라도 음악이나 스포츠를 함께 즐길 때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공연에서 모두가 같이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하나 되어 즐기자입니다. 관중석에선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말에 호응하며 곳곳에서 휴대폰 불빛을 흔들었다. 오늘 저도 티켓을 재발급받으면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새삼 느낀 게 규정과 절차는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즐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손흥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다. 혹시 입장 과정에서 저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 그리고 공연장 직원분들도 제게 따뜻하게 사과해 주셨고 지금도 더 많은 분들이 편히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십니. 저도 그분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이 뭔지 다시 배우게 됐어요. 관객석은 더욱 환호했다. MC는 찬사에 가까운 감탄을 내뱉었다. 와, 정말 멋진 말씀 감사합니. 스포츠와 문화가 만날 때 이런 시너지가 나오나 봅니. 그럼 잠시 후에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콜라보 무대를 보여주신다고 들었는데 기대해도 좋겠죠? 물론입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렇게 손흥민은 무대 뒤로 물러났고 공연은 다시 화려한 음악과 함께 이어졌다. 그 사이 공연장 곳곳의 스크린에 하나 되어 즐기자라는 문구가 나타났고 주최 측에서 특별히 디자인한 시각 효과들이 무대를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었다. 관객들은 이미 분위기에 흠뻑 젖어 아까 있었던 입장 소동은 어느새 잊은 듯 보였다. 하지만 공연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SNS를 확인하자 입장 논란 관련 이슈가 여전히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공연장 직원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일부 네티즌들은 공연 불매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때 아까 그 직원이 공연장 내부 방송 시스템을 통해 짧은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주최 측에서 내부 직원이긴 해도 사람들 앞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고, 그 직원도 반성의 뜻을 밝히고 싶다며 용기를 냈다고 했다. 공연 막바지 MC가 자리에 섰다. 오늘 예기치 못하게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 마음을 모으면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준 분이 계세. 바로 이 공연장의 직원이시기도 한 이분을 모셔보겠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직원이 무대에 나온다고? 라는 반응에 이어 사람들은 저마다 호기심을 가졌다. 곧 무대 위에 정장을 입은 남성이 올라섰는데 바로 손흥민을 가짜로 몰았던 그 직원이었다. 그는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공연장 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직원은 음성이 떨리는 것을 애써 달래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실 오늘 제 불찰로 손흥민 선수와 관객분들께 많은 불편을 드렸습 미리 충분히 안내받고 열린 마음으로 대했다면 이런 소동은 없었을 텐데 제 편견과 무뚝뚝한 태도로 인해 상처를 드렸습 정말 죄송합니다. 객석에서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일부는 작은 박수로 응원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도 있었다. 오늘 일로 깨달았어요. 제가 규칙에만 매달려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요. 음악이든 스포츠든 그걸 함께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란 걸 뒤늦게야 깨달았습. 손흥민 선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고 또한 오늘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무대 뒤편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직원분, 이름이 기훈 씨라고 하셨죠? 이리 나오세요. 조명이 따라가자 무대 옆에서 다시 등장한 사람은 손흥민이었다. 관객들은 놀라움과 함께 환호성을 보냈다. 기훈은 얼어붙은 채로 무대 중앙을 바라보았다. 아직 사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마이크를 쥔 채 웃으며 말했다. 오늘 기훈 씨가 제 티켓을 처음 봤을 때 스캔이 안 돼서 당연히 당혹스러웠겠죠. 실제로도 지금 가짜 티켓이 많다니 조심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서로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대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겠죠. 그래도 기훈 씨가 직접 이렇게 용기 내서 사과하려고 이 무대에 섰잖아요. 저는 그게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훈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관객석에서 일제히 박수가 쏟아졌다. 손흥민은 그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앞으로도 공연장에 오는 모든 관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기훈 씨가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 오늘 이 일은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인정하며 즐길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해주었으니까요. 기훈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손흥민 선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 저도 앞으로는 이 마음 잊지 않고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좋습니다. 오늘의 콘서트 모토 뭐라고 했죠? 하나 되어 즐기자. 관객석 곳곳에서 동시에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기훈도 작은 소리로 따라했다. 하나 되어 즐기자. 이내 무대 조명이 꺼지고 다음 순서로 예정된 가수의 음악이 울려 퍼졌다. 손흥민과 기훈은 무대 뒤로 함께 걸어 나오며 웃으며 짧게 대화를 나눴다. 저 정말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나는 직원이고 너는 관객이니 규칙에 맞춰라 라는 시각 대신 함께 이 공연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래요. 저도 축구장에서 늘 느끼지만 관중이 없으면 선수도 존재 가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저희 선수들도 관중과 함께 호흡해야 더 큰 힘을 얻죠. 결국 서로가 함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기훈은 멋쩍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다. 손 선수 한 번 더 사과드립니. 그리고 제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뭘 했다고요? 오늘은 다 같이 만드는 축제죠. 더 이상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진짜 마무리는 관객석에서 즐기는 거예요. 곧 끝나니까 같이 보러 갈까요? 저
그래도 근무 중이라 자리를 비우긴 어렵지만 잠깐이면 괜찮을지도. 하하.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면서 백스테이지와 관객석을 잇는 통로 쪽으로 이동했다. 이미 공연은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었고 장내는 환호성과 찬사로 가득했다. 여러 아티스트가 동시에 무대에 올라 합동 무대를 펼치고 조명이 춤추듯 관객들을 비췄다. 스크린에는 다시 한번 하나 되어 즐기자라는 문구가 떠올랐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보며 환호성과 감동을 표했다. 콘서트가 끝난 뒤 주최 측이 준비한 기자회견 같은 자리가 소규모로 마련되었다. 손흥민은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손흥민 선수, 오늘 입장 거부 소동이 SNS에 퍼져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기자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다. 저도 SNS를 통해 여러 의견을 봤습. 어떤 분들은 공연장 직원을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시스템 오류를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해프닝은 언제든 생길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조금씩만 마음을 열고 나으면 충분히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분에게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무대에서 이미 들으셨다시피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고 저 역시 그분의 심정도 이해합니. 딱히 저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없습. 오히려 앞으로 이런 소동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모두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더 유연해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기자가 또 질문했다. 티켓에 적힌 하나 되어 즐기자라는 문구가 크게 화제가 됐습. 왜 이 문구를 강조하시는 건가요? 스포츠와 음악, 예술은 서로 다른 분야일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죠. 그리고 그건 혼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공감하고 소통해야 생깁니. 저는 하나 되어 즐기자라는 말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도 그걸 다시 확신했습니다. 그 말에 기자회견장에는 잔잔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다른 가수나 출연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보였다. 이후 간단한 추가 질문들을 끝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공연장 로비에서는 기훈이 스태프들과 함께 청소 및 정리 작업을 도왔다. 쓰레기 봉투를 모으고 의자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퇴장하는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가세. 오늘 좋은 추억 만드셨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네, 고맙습니다. 라며 화답했고 어색한 미소였지만 기훈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문득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손흥민이 모자를 다시 눌러쓰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이미 더운 날씨로 땀에 젖어 힘들 텐데도 표정은 밝았다. 아직 안 가셨어요? 잠깐 대표님이랑 얘기 좀 하느라 늦어졌어요. 그래도 인사드리고 가야죠. 기훈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무대에서 말했던 메시지가 기훈 씨와도 잘 통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께서야말로 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신 분이죠. 오늘 일은 저한테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손흥민은 작은 메모를 건네며 미소 지었다. 이건 제 개인 연락처가 적힌 메모예요. 물론 자주 연락하라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공연장 관련해서 시스템을 더 개선하고 싶다거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게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 저도 기획사나 구단과 협의해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요. 기우는 메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죠. 오늘 우연히 만난 인연이지만 함께 새로운 걸 만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 되어 즐기자라는 말, 단순히 공연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기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면서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이 아,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환영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둘은 환하게 웃으며 헤어졌다. 손흥민은 관계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공연장을 빠져나갔고 기훈은 마지막까지 남아 관객석을 점검했다. 이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의 잔해가 남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공연장 분위기는 여전히 따뜻함이 감돌았다. 하나 되어 즐기자. 기훈은 무대 위 스크린에 희미하게 남은 자막을 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중요한 말이야. 그 이후로도 이 공연장에는 일부 변화가 생겼다. 그날 있었던 소동이 계기가 되어 티켓 발권 시스템이 전면 재점검을 받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보강되었다. 규칙 준수도 중요하지만 관객의 경험을 더 생각하자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기훈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며 공연장 곳곳에 하나 되어 즐기자라는 작은 슬로건을 붙이도록 제안했다. 콘서트가 끝난 지 며칠 후 공연장 공식 SNS 계정에는 기훈과 다른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그 뒤에는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손흥민의 모습도 있었다. 오늘도 하나 되어 즐기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더 따뜻해진 공연장의 분위기를 알리는 홍보글이었다. 사람들은 그 사진에 많은 좋아요를 눌렀다. 댓글에는 입장 소동 이후로 더 좋아진 공연장 서비스, 정말 최고예요. 손흥민 메시지 실천하는 스태프들 멋집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넘쳐났다. 물론 여전히 비판하거나 불신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사이 손흥민은 이미 소속팀 복귀를 준비 중이었다. 그는 출국 전 인터뷰에서 이번 콘서트에서의 경험이 특별했습. 축구장과 공연장, 결국 사람이 모여 에너지를 만드는 장소라 본질은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되어 즐기자라는 작은 문구를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기훈은 공연장 내부 게시판에 스스로 쓴 반성문을 공개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공연장 직원으로서 그리고 같은 동료이자 시민으로서 관객들을 내 가족, 내 친구처럼 생각해보지 못했습. 오늘부터라도 하나 되어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미소 짓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글은 많은 스태프들과도 공유되었고 소규모 워크숍의 주제가 되었다. 가끔은 공연이 끝난 뒤 스태프들이 모여 오늘은 어떤 관객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서로 나누며 더 나은 서비스를 고민하게 되었다. 모두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곧 관객들에게도 전해졌다. SNS에는 공연장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다, 작은 질문에도 웃으며 답해준다 라는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젠 관객들도 질서 있게 협력하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았다. 이벤트 성격의 공연이 많아진 요즘 시대에 이 공연장은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어갔다. 한 달 뒤 기자가 다시 공연장을 찾아 기훈을 인터뷰했다. 그날 이후로 공연장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떤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기훈은 맑은 얼굴로 답했다. 저부터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누가 티켓을 보여주면 빨리빨리만 외쳤고 뭔가 조금만 이상해 보여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근데 이젠 한 번 더 눈 맞추고 혹시 뭔가 착오가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봅니 그러면 상대방도 제 의도를 곱게 받아주고 문제가 있어도 빨리 풀리더라고요.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럼 손흥민 선수와는 이후로 연락을 나눈 적은 없으셨나요? 아직 직접 연락드리진 않았어요. 언젠가 공연장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용기 내볼 생각입니. 그때까지는 제가 이곳에서 계속 열심히 배우고 변화해야죠. 인터뷰가 기사로 나간 뒤 많은 독자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자, 정신을 배웠으면 좋겠다. 규정과 사람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은 사례라 인상 깊다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공연장에서는 새로운 행사들이 열렸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입구에서 맞이하는 직원들은 이제 어서 오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라는 말을 꼭 잊지 않았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도 관객들을 환대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관객들 역시 스태프들에게 먼저 수고 많으시네요 라며 말을 걸 때가 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한편 손흥민은 EPL 개막을 위해 다시 영국으로 떠났지만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끔 공연장의 에피소드를 떠올렸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요.
글쎄요, 어느 공연장에서 제 티켓을 의심받았던 일이 있었죠. 처음엔 당황했는데 결국 그 일이 모두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작은 실수도 서로 배려하고 마음을 열면 큰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금 배운 계기였습니다. 그런 말을 전해 들은 기훈은 웃으며 나중에 더 큰 규모의 행사에서 다시 만나면 그땐 제가 직접 VIP 게이트를 열어드리겠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손흥민은 나는 여전히 일반 게이트로 입장할래요 라고 답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게 바로 함께 즐기는 그의 방식이었으니까. 결국 작은 소동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 되어 즐기자라는 가치를 되새기게 만들었다. 규정과 권위, 그리고 관습에 갇혀 서로를 의심하던 태도는 조금씩 누그러졌고 직원과 관객이라는 구분을 넘어 같이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비록 한 번의 공연으로 세상이 완전히 변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 공연장 안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기훈이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은 이랬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 되어 즐겨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퇴장하던 관객들이 답했다. 알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되어 즐깁시다. 뒤늦게 합류한 어떤 젊은 부부가 맞아요. 손흥민 선수도 그 말 했죠. 라고 떠올렸고 주변 사람들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공연장의 밤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한층 더 따뜻해졌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 단순하다. 어느 위치에 있든 누구와 마주하든 함께 즐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 앞으로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 잠깐 멈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혹시 우리 함께 즐길 수 있을까? 라고 말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다음번 공연이나 경기장에 갈 때는 한 번 더 주변 사람을 배려해 보세. 그리고 함께 손을 흔들며 외치면 어떨까요? 하나 되어 즐기자.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하시다면 계속 지켜봐 주시겠어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도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